5, 4, 3, 2, 1. 속보. 주문 폭주로 알바생을 울린다는 요즘 난리난 1인 컵빙수. 토핑 꽉 찬 MG 컵빙수 열풍.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윤종신 팥빙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주문 폭주로 알바생을 울린다는 요즘 난리난 1인 컵빙수 토핑 꽉 찬 MG 컵빙수 열풍이었습니다. 여름 시즌이 빨리 오면서 커피숍에 빙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10만 원을 훌쩍 넘는 호텔 빙수가 핫했다면 올해는 혼빙족들을 위한 미니 사이즈 컵빙수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경쟁하듯이 1인 컵빙수를 내놓고 있는데 가성비 빙수로 SNS에서 인증샷 열풍이 불고 있고요. 혼자 먹기 편한 데다 맛도 있어서 주문이 폭주한답니다. 오죽하면 주문이 밀려서 알바생 눈물 섞여 맛이 짜다. 제발 그만 시켜주세요. 이런 밈까지 돌고 있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바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맛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먹어보고 싶고 올여름도 이제 먹을 게 여름 음식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를 하는 날입니다. 말 많은 파워 N 저희 두 사람이 터무니없는 사연 속 상황에 신나게 과몰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성덕 체험을 즐기는 성공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한 성덕 이종범입니다. 이종범 작가 땡튜브의 김이나 작사가를 직접 섭외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이지만 중간에 이제 존박님이나 이런 한 달에 건너가지고 열심히 읍소했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장문의 땡톡을 전달했다던데. 네. 김이나님은 무슨 내용이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직접 어떻게 번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다 이제 매니저분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지인을 통해서 요것만 전달만 해달라. 마치 편지를 붙이듯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파발을 넣듯이 장문의 어떤 섭외의 변을 보냈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의 작업을 좋아했었는지 왜 모시고 싶은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썼죠. 그거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채팅창에 이나 누나랑 감성결이 비슷해 보이긴 한다. 그리로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보내려는 칭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페이크죠. 별밤 고정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내가 간다고 받아줍니까? 베텐 기밀 유출했죠? 무슨 기밀 있죠? 베디의 여기 최종 얘기 거기다 잔뜩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관심조차 없는. 베텐 별거 없어요. 놀랍도록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요. 채팅창만 열어놨을 뿐이에요. 아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김이나 님하고는 라디오 얘기를 아예 안 했네요. 김이나와 털이나. 괜찮네. 뭘 갔나요? 게스트로 가면 되겠네. 마음대로 보내려 그래. 그건 그거고 베텐은 베텐입니다. 네. 자, 3241님 작가님은 성덕이 된 경험이 많으신데 그중 짜릿했던 건 뭐였나요? 또 해보고 싶은 성덕 체험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게임사와 협업하기? 저는 주로 성덕 체험은 이런 거 맞죠? 대부분 좋아하는 만화를 그린 분하고 만나거나 좋아하는 웹소설을 쓰신 분하고 만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최근에 속편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발매된 굉장히 유명한 국산 게임이 있어요. 뭐예요? 진짜 말해도 돼요? 네. 피해 거짓이라고. 저 항상 얘기하던 거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가장 성덕 체험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나도 궁금해요. 결국은 덕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덕질했던 걸 만든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진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텐도 일종의 성덕 체험이죠. 그렇군요. 이제 베디랑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야, 입에 발린 소리도 하네.
축구 안 보면서 스포츠 중계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김이나 털이나 살이나라고 하시면 돼요. 살이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뭐죠 그게? 네, 살이 어떻게 납니까? 칼이 네.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6384 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만약에 김수민님이 보내준 사연. 김수민님이 보내준 사연. 뭐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루 동안 거짓말 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면 누구한테 어떤 질문 하실래요? 전 매일 야근시키는 팀장님께 저 싫어하시죠?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기본적으로 베디도 근데 하얀 거짓말 잘하시지 않아요? 저요? 네. 저는 뭐 다 잘하죠. 네. 다 잘한다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검은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또 찾아오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은 뭐 필요한데 뭐 다 잘한다 그러면 얘기는 이제 음습한 거짓말, 악독한 거짓말 이런 거 다. 거짓말은 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결국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짓말 하는 거고요.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왜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삶이 되셨어요. 하얀 거짓말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본인이 아시게 될 얼마나 하고 겁니다. 살길래? 네? 본인이 했던 하얀 거짓말을 지금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거죠? 아 가끔씩 예를 들면 뭐 제 아내가 듣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 아내가 뭐 진짜 저랑 같이 맛있는 걸 맨날 먹고 야식도 먹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란히 살이 찌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와이프 살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서? 옛날에 네.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신혼 때 같이 나란히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신혼 때 살이 찐 걸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 어때요? 얘기도 돼요. 그때 이제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살쪘어? 네,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실히 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오. 그런 거는 이제 베디도 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옵니다. 시체가 말을 하네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래요. 맞다. 그죠. 맞아. 제 지인들 중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 자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개인 뭐 SNS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막 이쁘지 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베디라면은 아이디가 별로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저는 웬만한 아기들은 다 이쁘던데. 아 그래요? 네. 이 아이들을 싫어하는구나. 이종범은. 저에게도 다 이쁘긴 한데. 남의 아이는 진짜 꼴보기 싫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와. 아이들은 웬만하면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은 하루 동안 거짓말 탐지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면 본인이 누구한테 더 붙이고 싶어요, 그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실만 말하도록 네, 그렇죠. 하고 싶다. 네네네. 야. 누구한테 본인은 안 할 수 있죠. 본인은 거짓말 안 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트럼프? 트럼프에게 붙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나 해요. 왜? 왜? 지금 지상파 이걸 아무데나 낭비하고 계세요. 트윗땡에다가 이제 쓰는 막 아무 말이나 막 쓰잖아요. 근데 저 중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싶다. 트윗땡에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실제로 만나가지고 물어봐야지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뭐 물어볼 거예요? 아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 그래요? 예. 뭘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뭘 물어보고 싶은데요? 관세? 아 뭐야? 관세? 진짜 아무 말 막 한다. 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딱히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진심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 사람이 해준 말이 뭐 사실이 같거니 하고 믿는 게 제일 마음 편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진실만을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본인 안 한다며. 침묵. 본인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목요일 생방 중에 채팅창에서 첫 인사를 하차이로 하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네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기 직전에 녹음 방송이 굉장히 즐거웠다든가 웃겼다든가 그런 날이면 제가 뭐 우리 작가님이나 PD님한테 한번 붙여놓고 물어보고 싶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은
적이 있나요? 목요일 비굴해요. 대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난 베텐이 좋으니까. 예. 난 재밌으니까. 그런 걸 사실적시해서 뭐 합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거짓말 탐지기 붙어 있으면은 PD님이 눈이 막 흔들리다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거 있어요. 알면 뭐 좋아요? 슬프겠죠? 그러니까 슬프겠지? 왜 슬프려고 자초해요? 아니지 그러면 퇴출 전에 하차. 퇴출보다 하차가 낫다. 아 내가 먼저 차겠다. 그렇죠. 내 발로 나간다. 나 차인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네. 오줌과 함께 나가라라고 하시는 아니 분이고요. 멀쩡한 우리 조니는 왜요? 아이들이 미래지. 조니가 미래지. 왜? 자 다음. 다음은요. 보자. 8008님께서 보내셨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만약에 두 분이 어마어마한 재벌 2세라면 근데 부모님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한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내실 건가요?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 부모님 뜻에 따르고 어마어마한 유산은 포기하실 건가요? 만약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닌 다른 친구한테 준다고 하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다른 친구한테 주는 건 화가 날 수 있죠. 네, 왜? 아니 여기 아들이 멀쩡히 있는데 네네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냐? 네. 누굽니까 저 사람은? 네. 혹시 숨겨둔 자식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회에 환원한다. 네네네. 그러면 뭐 동의해야죠. 약간 그 유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베리는? 기대치요? 네. 전혀 없죠. 유산에 대한 기대 없어요? 전혀 없죠. 저도 없거든요. 예. 전혀 저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근데 3조야. 3조. 아니야 10조야 10조. 네. 환원하십시오. 대신에 10%만 어쨌든 주고 나. 환원을 그냥 이제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죠.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뭐. 그러면 재단 이사장 자리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쿠션을 넣어서. 네. 그다음에 관용차 어떤 걸로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예. 직원들은 제가 뽑겠습니다. 난 저의 수족들이니까. 나라면 10조다 그러면 그냥 10% 정도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 어쨌든 그거는 부모님 계산이니까 부모님 맞죠. 마음대로 해야죠. 근데 저한테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만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사들은 제가 뽑겠습니다. 재단 이사를 예.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시켰어. 그럼 이제 그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랑 비슷한 급이잖아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그건 재단의 것이고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운전대만 딴 사람에게 넘긴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그래도 괜찮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제 재산이 아닌데. 그러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전혀 생판 남인 어떤 분에게 넘기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그 부모님 보시기에 그건 화가 난다기보다 질투가 나죠. 부모님 아니 보시기에 왜 저러셨을까? 내 유산을 의미 있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라 줬다. 그게 뭐예요?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의미 있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뭐가 이상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걸로 뭐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 자체를 어쨌든 네가 하는 것보다는 대물림하는 것보다는 딴 사람이 잘할 것 같아서 넘긴다. 네네네. 그럼 뭐 그거는 오케이죠. 제일 좋은 거는 뭐 CEO 같은 무슨 일할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돈만 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는 유산에 대한 마음이 뭐 제로라고 하셔놓고 묘하게 되게 집요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구체적이고. 왜냐면 그것이 진짜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어쨌든 본인들 선대에 이루신 거기 때문에 네. 자식으로서 당연히 그 업적과 네. 헤리티지 그것을 이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본인은 어때요? 뭐요? 나중에 먼 날 언젠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연이니까 본인에게 한 3천억 정도가 있어요. 3천억이다.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내 느낌이 와. 3천억이면은 근데 자식도 있어. 호날두 한 명을 못 사네. 그래서 1조 1조 있어요. 근데 구단 만들기는 요즘 좀 빡빡하네요. 그러니까 내 말을 그래서 자식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줘요? 그대로 세금 낼 거 내고 그대로 상속? 저는 뭐 사회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예? 뭐 사실 남은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하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베디 정도의 엔겔 지수라면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광고 들어요? 아무튼 10조 정도가 나에게 유산으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뭐 할 거예요? 저요? 예. 10조면 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상속은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좋은 일을 할 뭐 만한 했을 거예요? 뭐 했으냐고요? 예, 본인이 갖고 있다. 저는 이제 재능이 있는데 돈 없는 만화가 지망생들에게
그걸 그냥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요. 10조로? 10조 중에 일부. 근데 약간 나도 뭐 그런 뭐 구단이나 뭐 게임단 이런 거 좀 사고 싶다. 왜요 왜? 왜죠?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30분 버렸고요. 네. 이제 시간 매립지 30분을 또 매립할 시간입니다. 이제 신나게 버리고 있네요. 네. 6384번님의 사연 하겠습니다. 만약에 7월 8월처럼 폭염 시즌에 수영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게 된다면 어떨까요? 땀이 흘러도 옷에 묻지 않고 말리기도 좋잖아요. 더우면 머리 위에 바로 물을 부어버려도 되고 분수가 여기저기 많아지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이 워터밤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뭐 관광지 뭐 그런 데 가면 실제로 그냥 기본적으로 상의탈의를 하고 살아가는 도시도 있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해운대만 가도 여름에 네네네. 다들 수영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 일대에서 바닷가 근처니까 예,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해운대 보이지도 않는 저기 주거 지역이라도 해운대 주거 지역까지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네네네. 바닷가에서 살짝 한 블럭만 안쪽으로 들어온 뭐 맛집이나 이런 데 가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하긴 뭐 근데 요즘에는 수영복이라는 게 이건 정말 수영장용 수영복이 아니라 그 위에 뭐 래쉬가드 뭐 아니면 민소매 이런 거 좀 입고 하면 하의 정도만 반바지같이 생긴 뭐 트렁크형 수영복을 입으면 그런 도시에서 좀 다닐 수 있잖아요. 래시가드 입으면 사실 난이도가 전혀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영복 진짜 그냥 찐으로 진짜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네. 이게 몸매가 좋아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몸매 좋은 분들은 뭐 즐거울 수 있겠죠. 양양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졌어요. 정말 못 버티겠다 이거. 너무 덥다.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기본급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폭염은 기본이야.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같이 합의하에 여름 복장을 그렇게 수영복으로 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물 뿜고 물을 머리에 붓고 하면서 다니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거기서도 뭐 잘생김 경쟁, 이쁨 경쟁은 분명히 벌어질 거라서. 그리고 아니라 기본적으로 몸 만들기 경쟁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몸도 몸이지만 이제 얼굴도 네. 사실 수영장에 바로 텀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머리 느낌이 아니라 네네네. 헤어도 세팅하고 네. 얼굴에도 분명히 뭔가 다들 바르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아무리 방수가 잘 되는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요즘은 남녀 안 가리고 다 메이크업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되면은 메이크업도 안 하려나요? 네. 막 여기저기서 그냥 덥다고 바로 그냥 분수를 뛰어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 하고 다닐 겁니다. 더 한다고요? 네. 왜 무슨 논리가 그렇죠? 예, 양양이나 네. 뭐 이렇게 바닷가 분위기가 된다면 다들 더 어필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어필? 저는 일단 래시가드 무조건 검정색으로. 저는 블랙 래시가드 완전 중요하고요. 블랙 래시가드, 블랙 트렁크, 그죠. 근데 트렁크도 블랙이어야 돼요. 블랙 슬리퍼. 약간 딴 얘기인데 집에 있는 옷 중에 정말로 블랙의 지분이 얼마나 돼요? 블랙 지분이 거의 90%죠. 그럼 블랙이 아닌 경우는 아예 화끈하게 그냥 뭐 형광색 이런 거요? 핑크색? 아니 흰색이죠. 무채색. 아니 블랙이 90이고 나머지 10이 흰색이에요? 예. 그러면 아예 채도가 있는 옷은 없어요 아예? 점퍼나 이런 쪽은 있고. 외투. 네. 거의 없어요. 범고래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예. 그러네. 사실 근데 저도 낱말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래시가드가 더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에티켓 같은 게 새로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여름엔 다들 이런 거죠. 이제 벌써 수영복 입고 출근하는 날씨가 됐어요. 이게 인사가 되는 거야. 아유 다음 주부터 수영복 입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직장이든 뭐든 학교든 다 수영복이야. 그럼 이제 새로운 에티켓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슬리퍼 같은 걸 신는 분위기가 이제 될 테니까. 그렇죠. 쪼리를 신는다거나. 양말을 안 신고. 예, 그냥 이제 삼선 슬리퍼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네. 양말 산업 쇠퇴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에티켓이 아니라 산업이 쇠퇴한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정장이랑 네네. 거기에 구두를 신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옷이잖아요. 엄청 불편하죠. 그럼. 예, 그런 것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여름 자체는 이제는 뭐 쿨비즈 하지만 네네. 쿨비즈 입어도 엄청 더워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넥타이만 매라고 하시면 넥타이만 매면 어떡해? 넥타이만 매면 뭔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 같은데 수영복 입고 넥타이만 맨다. 너무 웃기잖아요. 예. 약간 그러면 그런 시대에서는 정복의 개념이 뭐가 될까요? 정복. 정복이요. 정장가처럼 이렇게 오늘은 나 좀 그래도 좀
오피셜하게 입어야 돼. 그런 느낌으로 가면 수영복에서 뭐가 더해질까요? 그거는 이제 셔츠형 래시가드 같은 거. 예. 진짜 우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여름이니까 수영복 기본 디폴트 이런 상황이 돼도 경조사 때는 똑같이 다 정장을 입을까요? 입어야죠 그때는.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님께서 보내신 사연이에요.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독특한 아이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먹고 싶은 음식 향이 수저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닭가슴살을 집은 젓가락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식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식욕을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조혜진님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향이 나오면 더 먹고 싶어지지 않나요? 반대로?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저에서 음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먹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안 쓰고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손으로 먹지 않을까 그럼 참. 실제로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가전 엑스포라고 하는 CES 갔을 때 예. 전자소금 얘기했죠. 숟가락에서 소금 맛이 나요. 그건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짭짤한 맛을 전기 자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숟가락 자체에서 소금 맛이 나서 그걸로 뭘 퍼가지고 먹는데 음식 자체에는 나트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짠맛이 나. 그 전자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 나왔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겠다 싶었죠. 그럼 실제로 소금을 섭취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입을 속이는 거죠. 입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혀나 네네. 이제 VR 시대인데 네네. 혀를 위한 VR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혀를 위한 VR은 뭐예요? 마우스피스처럼 입을 뭘 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뭐 이제 그냥 녹여도 되고 네. 내 맘대로 입안을 이제 VR 가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요. 나 지금 스테이크 먹을래. 네네. 와인 뭐 로마네 꽁티 따줘. 뭐 네네. 이러면은 이제 맛만 가짜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마우스피스는 거의 뭐 끝없이 씹어도 씹히지 않는 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기적으로 바꿔줘야겠다. 마우스피스 산업 자체도 어느 정도 VR 마우스피스 산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소모품. 약간 그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청축, 적축, 갈축하는 것처럼 그렇죠. 마우스피스의 탄성도 자기 취향대로 고르는 거야. 그렇죠. 나는 씹는 맛이 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단단한 거 해가지고 계속 오물오물 씹고 있는 거지. 나는 약간 구미 스타일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좀 쫄깃한 거. 그래가지고 그게 다이어트용으로 저는 분명히 산업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그 마우스 피스 부분을 소비재로 한다면 교환용으로 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그렇죠. 그러면 그 산업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회전율이 생기니까 네네네네. 계속 팔 수 있고 소모품이라서 그 마우스피스를 끼우고 향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올라오고 네네. 씹는 느낌까지 줄 수 있고 그러다 혀를 삼켜. 근데 옛날에 왜 이빨이 몇 개 없지? 저 옛날에 해리포터 보면서 오돌뼈가 그거였구나. 내가 스스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껌 중에서 네네. 그런 맛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하루 종일 습관처럼 껌을 씹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껌이 좀 달달하고 이렇게 좀 맛있고 약간 과일 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약간 LA 갈비 맛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나는 충분히 계속 씹으면서 즐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발전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두를 원하는 이제 소식파도 있지만 네네네. 주우재씨처럼 그죠. 선두처럼 그냥 하나 알약 같은 거 콩알 하나 먹고 배부르고 뭐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냥 먹는 것 자체를 즐기는 식탐족들은 네. 그런 가상 VR 마우스피스. 예, 내가 뭔가를 먹고 있는 느낌. 하지만 저는 베디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할 때 핵심적인 체험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뭐요? 베디는 기본적으로 입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도를 넘길 때 그 넘김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마우스피스를 뭐 내시경으로 발전시키면 되죠. 아니야. 위까지. 아니야. 위까지 집어넣어서 아니, 그 다음에 그거 다시 막 먹고 배도 불러줘요. 아니 그걸 다시 공기가 에어 컴프레셔처럼 배가 불러져서 와 포만감 장난 아니다 그러다가 네. 그 우리가 빼는 항상 거야?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실컷 야식 먹고 나서 네네네.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네, 그쵸. 나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돌리고 싶어. 근데 빼는 거야?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약간 음식 섭취하고 그 구토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죠. 맞죠. 이건 가상이니까. 가상이고 공기만 살짝 푸는 거고. 아니 뇌를 속이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의학 기능도 있어가지고 매일 내시경으로 체크도 해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조직이
위 조직이 약간 점막이 좀 그렇다. 조직 검사도 해주고. 오늘 내시경은 갈비로 할까요? 갈비? 오늘 네? 내시경은 우동으로 갑니다.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네. 오늘의 내시경,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시경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참. 그러지 말고 직장까지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예.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데 포만감만 주는 종류의 것도 있잖아요. 왜? 먹으면 배 안에서 부어가지고 포만감은 줘. 근데 전혀 소화가 흡수가 안 돼.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그 라면 맛 내시경. 면을 그래서 면치기해서 먹었는데 면 다시 빼. 아니 그 가상이죠 가상. 다시 빼. 가상. 삭제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이 맞죠. 기본적으로 그 목 넘길 때 제일 즐겁죠. 배기는. 그렇죠, 그렇죠. 목 넘김이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술이 맥주고. 오. 예. 쉽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보기엔 한 10년 안에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 그 먹고 다시 반납하는 방식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돼도 안 나올 것 같아. 다시 얘기합니다. 가상이고 네. 공기가 부푸는 거고. 아니 그 공기를 넣어서 삼키는 그 즐거움이라고요? 예. 차에서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라고 대신 사과하는 청취자분 계시고요. 아 정말 이건 내가 보기엔 100년이 나와도 안 나옵니다. 100년이 지나도. 다음요. 다음은 연지원님께서 보내셨어요. 동물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할까요? 특히 고래같이 IQ가 높은 생물들은 아직 인간이 모르는 것일 뿐 지적인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원숭이, 표범, 고래같이 똑똑한 동물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표범 똑똑한가요? 저 사실 지금 금시초문이었어요. 뭐 멍청해 보이진 않거든요. 똑똑한 동물이 보통 뭐 침팬지라든가 그렇죠. 조류 중에는 까마귀, 맞아요. 그다음에 까마귀. 돌고래, 그 범고래. 돌고래가 약간 저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넘사벽. 돌고래요? 돌고래가 진짜 저는 까마귀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까마귀도 똑똑하다 그러는데 네. 사실상 약간 그 내적 세계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고래잖아요. 돌고래하고 고래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아니까. 커뮤니케이션? 각자 이제 교신하는 거? 그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그 내용이나 어떤 결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크를 던져. 뭐이 정도면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개그를 한다. 개그를 한다. 빛과 시니컬하게 말하고 막 반어법 쓰고 어떤 식으로건 했는데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거죠. 뭐 그 정도 되면 거의 뭐 끝장인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동물들이 약간 뭔가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실존 인지. 원숭이였나요? 유인원 중에 거울을 보는 실험 있잖아요. 그래요. 그 실제로 맹수 우리에다가 벽면 거울을 설치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맹수들은 공격을 하거나 예.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거울 앞에 딱 놨는데 갑자기 어떤 원숭이는 입을 벌려가지고 자기 속을 이게 본대요. 입 속을. 보면서 얘는 거울인 거 안다 지금. 이거는 실험이 있었어요. 코끼리도 똑똑하죠. 똑똑하겠죠. 예. 지혜롭겠지. 코끼리는 잊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겠죠 아주. 몇 년이 지났는데 복수하기도 하고. 진짜요? 예. 약간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물원에서 누가 자기한테 뭘 던진 꼬맹이를 나중에 오면은 만나서 몇 년 뒤에 물 뿜고 이렇게 물 뿌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면은 갖다 맞춘 건가? 그냥 그날 뿌렸는데 하필 개였어. 그냥 기분이 나빴어. 예. 그냥 물 한번 퇴했는데 개였어. 그런 식이면 사실은 고양이도 머리가 좋죠. 고양이요? 네.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꼭 그렇게 신발에다가 뭐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질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댕댕이들도 하는데. 성질이 더러우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성질이 더러우려고 그래도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또 그죠. 보복, 예. 복수 이런 거. 절대 잊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개미 개개인 자체는 이제 너무 작으니까 네네. 걔네 개체 하나하나가 똑똑할 것 같진 않지만 군집을 이뤄서 뭔가 그렇죠? 그죠. 어마어마한 식물 군집처럼 오버마인드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죠. 연결되면 그 집단 자체의 그 지적 능력은 인간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팀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 예. 전형적인 그런 팀 플레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다 그래야 돼요, 나쁘다 그래야 돼요? 집단지성. 집단지성. 예.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 같긴 한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 중에 제일 똑똑한 건 보더콜리였어요. 실제로 본 거 중에. 왜냐면 돌고래를 제가 뭐 이웃집처럼 보진 않잖아요. 근데 보더콜리는 지인 중에 정말로 기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뭐 시키고 뭐 이렇게 안 해주면 삐지고 부탁하면 해주고 막 그래요. 뭐 갖고 와 가져오고 너무 놀랐어요. 보더콜리쯤 되면은 약간 사람 아닌가.
기본적으로 지능이 좀 높으려면 성질이 더러워야 되나? 본인 얘기인가요? 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매우 고지능이죠. 본인이 지능 자랑하는 거예요? 보더 퀄리도 되게 사납고 네. 양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돌고래도 굉장히 영특한 생명체 같지만 네. 그 자기들이 먹이로 삼는 고기들한테 매우 잔인합니다. 그런가요? 똑똑할수록 잔인한 거죠. 범고래도 마찬가지. 근데 잔인하면 막 갖고 그렇지. 놀다가 먹어요. 정말로? 네. 네. 막 꼬리를 쳐가지고 막 하늘로 올렸다가 받았다, 올렸다 받았다, 놀다가 먹고. 그거 약간 팝콘 던져가지고 입으로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예. 와,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취자들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분들 채팅 치는 수준을 보면 여기서 베테너들은 지능이 높다. 여기서 그런다고? 고지능자들이다. 잔혹하다는 뜻이죠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진짜 칭찬받는데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네. 칭찬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방송이네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거는 저도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 효율성이 없는 행동을 할수록 고지능이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뭐 굳이 왜 해? 싶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생산성 제로, 효율성 없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개체가 머리가 좋다. 오히려 아. 비생산적이어야. 그렇죠. 왜 그 대표적인 게 예술이잖아요. 예술. 만화 그래서 뭐 전 돈을 벌지만 만화 보는 거 뭐 이런 거 아무데 쓸모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잖아요. 예술이죠. 그게 이제 머리가 좋다는 뜻이죠. 엔사세죠. 베테너들이 베텐을 듣고 보는 거. 굉장한 지능이죠. 엄청난 고지능이네. 그렇죠. 진짜 시간을 매립하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고지능 중에 제일 고지능인 분들이 듣는 게 목요일이죠. 엔사세. 왜? 그러네. 효용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뭔가 남는 게 있다 요일이다. 그럼 약간 그거는 좀 더 이런 고차방정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지능이라는 얘기죠. 묘하게 기분 더럽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네요. 근데 이 정도로 사실상 1시간 일찍 죽는 거랑 같다고 하시는. 똑똑하잖아요. 결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달하는 거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은 똑똑한 아주 고지능입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엔사세를 들으면 수명이 52시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분명히 고지능은 맞네요.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이 사실 고지능자들만 할 수 있는 고지능 생명체들만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우리 인간을 벗어난 진짜 고등 동물들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들 네네네. 그들은 얼마나 시간을 버리고 있을까요 우주에서? 정말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괜찮은 수준까지 갔으니까 그 증거 아닐까요? 고지능의 증거. 예. 엔사세 같은 것만 듣는 거야 맨날.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민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은 손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다가 자기 딸까지 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만약 두 분이 만지는 모든 것을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뭐 사실 황금 만능주의 그죠? 아니 근데 만지는 모든 것을 물질 만능주의.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어떤 특정한 거 정해진 무언가로 계속 바꾸는 거라면 지금 미다스 왕의 사례를 사연으로 넣어놓고서도 배운 게 없는 겁니까? 이민기님? 뭐가 됐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만다. 그러면 이제 진짜 딱 달러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네. 손을 묶어놔야겠네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장갑 끼면 괜찮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장갑 벗고 만지면 되는 거예요? 달러예요, 근데? 달러가 낫지 않습니까? 금이 아니고? 금? 제가 들었는데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금 채굴량 역대 최다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하향으로 무조건 하향밖에 안 남는데요. 남아있는 채굴량이 금값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거야. 뭐, 미역인 정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방송에서 막 얘기하지 마시고. 꿈에서 들었나?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간에 그런 식이면 미다스 왕의 사례 자체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됐든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시간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베텐 N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N사세를 듣고도 웃는 사람은 천재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내 수명 돌려줘라. 털스데이에 알차게 시간 허비하고 끝난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종호 작가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베테너들 중에 가장 바쁘게 사는 남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르세라핌 스마트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